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엔캠 한번 영상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엔캠이 단기적으로 꽤 많이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엔캠이 이 구간까지 올라온 이상 최종적으로 어떤 가격대를 향해서 기간값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21선을 분명히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번 영상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누구나 보고 있는 지지선을 지켜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한번 깨고 다시 회복하는 패턴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엔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지, 도대체 이게 세력의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엔캠을 이렇게 세력들 입장에서 빼서 좋은 점은 뭐냐면, 아래에 있던 잘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가 위에서는 분명히 매도 폭탄으로 잠재적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력이 물량 장악을 했다면서요. 그렇다라고 해도 아름아름으로 올리기 전에 퍼져나간 소문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물량이 이런 곳에서 타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이런 구간에서 탔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이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는 그분들이 본인만 매수를 했을까요? 당연히 주변에도 소문을 퍼뜨렸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들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을,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를 순환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위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호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아래서부터 들고 오시던 분들은 주가가 잘 오르다가 한번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매도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폭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최대한 개인들을 순환시키면서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롤링을 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구간에서 21선을 깬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면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을 연출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엔캠이 지금 MSCI가 가시권이란 말이에요. MSCI가 가시권인데 MSCI라는 재료도 활용하지 않은 채 주가를 무너뜨릴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4조 4천억이 됐죠. 5조에서 6조 이상을 유지해줘야지만이 MSCI 편입 요건인데, 얼마 전까지 MSCI가 편입이 가능했던 엔캠이 갑자기 주가를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행동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MSCI라는 재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주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네가 갚아야 될 돈이 5월, 6월, 7월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 주식이 상장돼서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는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상장돼서 던지게 되면, 본인들의 돈 쓴 구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상장해서 던지기 시작하면 더 크게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전에 에코프로도 2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여기서 21선에서 반등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가는 척했다 다시 빠지면서 61선까지 밀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에코프로보다는 약간 제주반도체 최근에 그런 어떤 느낌으로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승한 후에 21선을 종가상 살짝 이탈시켜 놓고 다시 한번 다음날까지도 이렇게 빼는 척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캔들을 놓고 보셨을 때 이게 양봉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음봉이었다고 당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추세가 다 깨진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할 때 오히려 그걸 타점으로 잡아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깨지는 자리를 난 더 선호한다 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다시 급등을 시키면서 이렇게 주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엔캠도 이런 식으로 주가를 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단은 뺀 기간값을 놓고 봤을 때는 급락을 연출시켰기 때문에 돌아 나갈 때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해주고 다시 한번 위에 고점에 있는 매물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살짝 눌린 다음에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대략적으로 MSCI가 심사가 열리는 4월 18일 전에 최고점을 형성하려면 며칠이라고 말씀드렸죠. 4월 10일 때가 가장 최고점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5월 MSCI 정기 편입 15일 날 있는데, 그 전에 한 달 전부터 4월 18일부터 심사를 하고, 그리고 그 전인 4월 10일 때가 가장 고점일 확률이 있다. 무엇을 보면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4월 10일이 최고점이었습니다. 5월 정기 편입 이슈가 이때 실패하고, 이 실패하기 전에 이때 4월 10일이 최고점이었고, 다시 한번 8월을 향해서 갈 때 이때는 7월 26일이 최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도 놓고 보시면 언제가 최고점이었죠? 1월 11일이 최고점이었는데,
2월 13일이 정기 편입이 됐고 이때 급등 흐름이 연출됐지만 이후로 패시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온과 상관없이 최근에 추세가 조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한진칼도 윗꼬리 음봉이 강하게 발생하고 이날이 2월 13일 날 편입된 날인데 편입된 날 재료 소멸로 윗꼬리 음봉이 크게 발생한 이후로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프로그램 매수는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고점이었던 때는 언제다? 이때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때 1월 11일이 찍혀 있죠. 고점이.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MSCI라는 재료를 만약에 엔캠이 노린다라고 하면 이 MSCI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얼마? 5조에서 6조 이상을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에코프로머티나 아니면 한진칼 같은 케이스는 1월 11일이 최고점이었다. 언제 편입이 됐다? 2월 13일 날 편입이 됐고 재료 소멸로 이렇게 한진칼은 쭉 쏘고 빠졌고 에코프로머티는 종가를 20%를 지켜줬지만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7월 26일이 최고점이었는데 8월 달에 편입이 됐고 이 전에 있었던 케이스는 5월 달 편입을 노릴 때는 4월 10일이 최고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엔캠을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4월 10일이 최고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지금의 하락,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평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세력과의 심리전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저점에서 잘 들고 오고 있는데 엔캠이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시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도한 다음에 언제 다시 매수를 보통 하시냐면 여기까지 다시 추세를 회복해 주는 걸 보고 전고 돌파하려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보고 엔캠이 내가 팔았는데 이렇게 내려갔을 때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네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추격을 들어가시게 되면 한 번만 흔들려도 여러분들이 못 버티고 매도를 하시면서 괜히 잘 들고 오고 있던 거 평단가만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저점에서 잘 들고 오고 계시는 분들,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추가 비중을 태울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제가 어디를 말씀드렸죠? 딱 이 구간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만약에 500원 단위가 호가니까 500원 단위로 내가 1000주를 살 수 있다라고 하면 100주 이렇게 그냥 아래로 쭉 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흐름이 될 때 21선을 회복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21선을 만약에 회복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21선이 이제는 저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캠이 갚아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적어도 4월까지는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기간값으로 대략적으로 만약에 돌아나간다라고 하면 조정 캔들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연출시킬 때는 그렇게까지 많은 캔들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물량 소화 한번 하고 맞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기간값이 4월 10일까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서 세력들은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물량 쏟아져 나온 걸 보시면 언제부터 매도할 수 있었죠? 이날이죠. 2월 27일부터 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 사모펀드 쪽을 보시면 마이너스 한 11만 주 정도가 찍히고 있는데 이때 팔 수 있었던 물량이 대부분이 시장에서 소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매도를 했는데 다른 사모펀드가 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도 찍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나왔던 메자닌 물량 같은 경우는 소화를 지금 엔캠이 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전에 잘 들고 오고 있었던 사람들 꺾이기 시작하니까 매도 하는 물량까지 받아서 물량 소화를 하면서 1번 개인과 2번 개인을 교체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캠이 이게 IRA 관련 수혜주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IRA 관련 수혜주 다른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도 엔캠은 올랐기 때문에 이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지금 유효하지 않은 논리인 이유가 바이든이 안 되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는 이거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폐지되게 되면은 엔캠이 IRA 수혜주가 될 줄 알고 공장 다 증설하고 했던 것도 만약에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겠죠. IRA 관련 수혜주로 올라간다라는 말을 지금 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순전 빚 때문이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이고, 빌릴 때 당시 돈으로 3천억 가까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계속 올려서 만약에 MSCI가 된다라고 하면요,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와서 본인들의 물량을 상장하고 팔아먹고 나가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MSCI가 된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시장에 수급을 끌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만약에 MSCI가 된다라고 하면 외국계 펀드들에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물량을 설거지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활용 안 하고 시가총액을 이렇게 무너뜨린다?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인 하락 연출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캠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있어도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참 많이 오른 주식입니다. 이게 월이 바뀌면서 여기까지 떨어져서 대략적으로 한 300% 정도 4개월에 걸려서 올라온 주식인데, 이 엔캠을 지금이라도 내가 들어가는 게 가격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직 출발 전에 있는 종목을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XR 관련해서 핫한 와중에 이 XR 관련주 무엇 때문에 핫하죠? 마크 저커버그가 방한을 했죠. 근데 이게 지금 XR 관련주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데 아직 시장에서 잘 모르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발굴을 해와서 만약에 내가 엔캠을 지금 자리가 약간 출발한 자리고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린다라는 어떤 가격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XR 관련주를 하나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XR 관련주가 시장에서 잘 모르고 있는데 LG와 삼성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급하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는데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보고 출발하기 전에 있는 종목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XR이라고 하면은 확장현실이다 라는 얘기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인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최근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지금 보시는 종목이 뉴프렉스인데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짧게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고 해서 기사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뉴프렉스가 메타의 XR 기기인 퀘스트 3에도 연성 인쇄 회로 기판 FPCB를 독점 공급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신고가에 들어간 상황에서 제가 지금 보시는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이 나오기 이전의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삼성과 LG가 이 종목의 주요 고객사이고 OLED 관련한 종목입니다. OLED가 XR이랑 무슨 상관이냐면 여기 기사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 하면서 기사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부품값 낮추려고 디스플레이 공급사와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여기 적혀있죠. 애플은 비전 프로 부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삼성, LG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제품 공급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XR 헤드셋 공동 개발 등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이런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약점인 메타가 LG전자랑 같이 해서 XR 동맹을 맺는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메타는 2016년부터 VR과 AR 헤드셋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일부 기능에서 애플 비전 프로에 뒤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도 OLED에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으면서 OLED 관련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만큼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종목이 충분히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상장된 이래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장된 이래로 이 구간이 가장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던 구간, 매물대가 가장 많이 찍히는 구간인데 이 앞전까지는 별다른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확대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올려칠 때는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게 좀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거래량이 나가는 흔적 없이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돌리는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검정색 선인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올라탄 상황에서 눌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잡는다라고 하면은 손절은 짧게 잡으면서 익절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고요. 왜 그러냐면 딱 이 구간만 넘어서면 대시세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예상 수익률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를 해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00%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따라붙어서 이미 쏜 거 조금 더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손실 보는 경우 많이 생기셨을 텐데 이런 종목 말고 저점에서 아직 출발하기 전에 거래량 들어온 거 확인하고 테마 관련해서 확실하게 확인해놓고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얘기고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XR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종목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목표 기간 비중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이랑 LG인 만큼 이 종목이 OLED 관련해서 최근에도 좋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판단해서 이 종목을 꼽아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미 대시세가 나온 종목을 추격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아직 슈팅이 나오기 이전 종목을 이렇게 4674-9671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잡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